내가 저거를 한 장당 1,000원에 팔면은 다 팔면 얼마야? 100만 원. 100만 원이죠. 빠지는 게 111만 원. 110만 원 상금 줘야 되죠. 바보짓이죠. 맞습니까? 네. 자, 근데 1,000장이 있는데 총 상금이 111만 원이죠. 네. 내가 한 장을 샀을 때 기대값이 얼마야? 1,110원입니다. 그거를 기대값이라고 합니다. 111만 원이랑 총 상금을 1,000장에 나누면은 하나가 갖는 가치가 1,110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맞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평균이기도 한데 요럴 때 기대값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복권을 팔려면은 그 기대값보다는 당연히 비싸게 팔겠죠. 내가 이거 1,200원에 팔면 무조건 이득이죠. 네. 복권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죠. 더 좋죠. 로또는 안 나올 때도 있으니까. 맞습니까? 네. 그리고 내가 이거를 팔면서 1등은 100만 원입니다 이러고 1등을 빼고 팔면 사기꾼이죠. 닉슨이 바로 나의 수익이 엄청나게 커지죠. 닉슨 확률 0%. 내가 수익이 이렇게 되고 내가 지출 금액이 이렇게 되니까 수익이 엄청 증가하죠. 뭐도 비슷하다 여러분? 카지노도 비슷합니다. 카지노도 기대값이 조금 더 큽니다. 카지노 회사가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뭐 승률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49.5%에 50.5% 요 정도 맞춥니다. 요거 이상 맞추면 좀 사기 카지노입니다. 뭐 한 51%, 52%까지 맞추긴 하는데 근데 그 안에서 통용되는 돈이 얼마야? 조단에. 뭐 1,000억이 돌아다닌다. 그러면 1%가 엄청나죠? 그렇게 돈 버는 겁니다. 그렇게 돈 버는 거고. 로또도 그렇죠. 그래서 기대값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대값이 크면은 하는 게 이득입니다. 어떤 그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봤는데 5개의 제비가 있는데 당첨되면은 나한테 1억짜리 차를 줘.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거 응모하는데 1,000만 원만 내면 응모할 수 있어. 하는 게 이득이야? 안 하는 게 이득이야? 하는 게 1,000만 원씩 이득입니다. 수학적으로. 근데 내가 이거 응모권이 2,500만 원이야. 하는 게 이득이야? 안 하는 게 이득이야? 안 하는 게. 하면 손해입니다. 500만 원. 맞죠? 저 응모권 하나는 2,000만 원짜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기대값이라고 합니다. 평균은 아닙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보자. 6번. 도박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벌써 보시죠.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험에서 앞면이 나올 때마다 100원, 뒷면이 나올 때마다 20원을 받습니다. 자, 앞면일 때는 100, 뒷면일 때는 20원을 받습니다. 자, 상금을 확률 변수 X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까?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네요.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둘 다 매일 앞뒤. 앞, 뒤, 뒤 앞. 뒤, 앞, 뒤. 뒤, 뒤입니까? 네. 자, 제일 첫 번째 경우에 상금이 얼마입니까? 200원. 200원이죠? 두 번째 경우는 상금이 120. 세 번째 경우도 120이고 네 번째 경우는 40원이죠? 뭐를 확률 변수로 뒀습니까? 상금을 확률 변수라고 했죠? 네. 맞습니까? 그러면은 X축이 뭐가 돼야 돼? 축이 40, 120, 200.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확률 변수를 자세히 봐야 된다고 한 게 이런 겁니다. 오케이? 상금을 확률 변수 X로 두기로 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총 경우가 몇 가지가 나와? 4가지가 나오죠? 네. 그 중에는 몇 개야? 4분의 1, 얘는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죠? 4번 중에 2번이 120이고 4번 중에 1번이 200이고 4번 중에 1번이 40이죠?
동전에 큰 조작이 없는 한 기대값은 뭐다? 평균과 같다고 했죠. 이거 평균 내면 되죠. 분의 480, 얼마? 120. 내가 이 게임을 하면은 평균적으로 120원은 얻을 수 있다고 알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응모권이 100원 정도면은 해와도 됩니다. 할 때마다 20원씩 이득입니다. 대신 이득을 보려면 한 100원 하세요. 그러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100원씩 100원 하면은 얼마를 썼어? 12,000원을 법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판에서는 꼬를 수도 있죠. 근데 100번 정도 하면은 횟수가 높아질수록 수학적 확률이 점점 가까워지죠. 네. 그래서 100판 하면은 그래서 도박 같은 거는 땄을 때 그만둬라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그쪽의 수학적 확률이 가까워집니다. 딱 땄을 때 그만 딱 해야 됩니다. 고스톱에서 고 이런 거 절대 안 하시나요? 고스톱은 다르죠. 게임은 다 다릅니다. 쓰리고. 자, 근데 얘를 어떻게도 풀 수 있습니까? 우리 평소랑 조금 다르죠? 평소였으면 뭐를 확률 변수로 뒀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뒀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풀어서도 한번 써봅시다. 이게 풀어서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앞면의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은 x는 뭐가 가능하죠? 이번에는 0, 1, 0, 1, 2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4분의 1. 똑같죠, 이거는? 1, 4분의 1. 맞습니까? 그러면은 앞면은 평균적으로 몇 번 나와? 한 번 더. 한 번 나오죠. 그때 내가 받는 돈은 앞면이 한 번 나왔으면 뒷면이 한 번 나왔겠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두 번 나눠서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확률 변수 x를 뭐를 두냐에 따라 다릅니다. 나는 횟수를 x를 뒀어. 그럼 이렇게 돼서 앞면의 평균 개수가 나오죠.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선생님 그러면은 앞면이 나오는 횟수 이거랑 좀 다르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px가 1.5가 나왔어. 근데 나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지. 그러면 뒷면은 평균적으로 몇 번 나온다고 계산을 해야 돼? 0.5. 그렇죠. 0.5회 나온다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총 횟수가 두 번인데 앞면이 나온 횟수 지금 이 상태로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뒷면을 이렇게 계산해야 돼.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20원 하고 2분의 3 곱하기 100원 해서 160원이 평균 기대값이 됩니다. 내가 볼 수 있는 돈.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치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까처럼 요거 금액 자체를 x로 놓고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를 조금 기민하게 가져야 됩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까? ax 플러스 b는 넘어갈게요. 평균은 a, b 다 곱하고 더해주면 되고 분사는 a 제곱해서 곱해주면 되고 표준변차는 a를 절대값 씌워서 곱해주면 됩니다. 이지합니다. 이지해. 183번 하나 해봅시다. 이지하다고 했지만 또 실제 문제는 느낌이 다를 수 있으니까. 또 처음 하면 또 어려울 수 있죠. 풀었나? 183번 풀어봅시다. 만원이죠? 네. 터무니없이 크죠? 네. 거기다가 16분의 25를 곱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분산을 잘 안 쓰죠. 너무 커져서 값이. 143쪽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표를 이용해서 평균, 분산, 평균 편차 구한 다음에 4 곱하고 마이너스 5 빼주면 되고 평균은 분산은 16 곱해주면 되고 표준 편차는 4 곱해주면 됩니다. 맞죠? 다음 페이지 똑같습니다. 다 배웠습니다. 이거 이상은 내일 하고 싶은데 아직 너무 빠르네. 일찍 맞추면 잠깐만 아니죠. 이러면 안 됩니다. 너무 빠르죠. 왜 이러라고? 오늘 뭐 남은 친구들이 어차피 뭐 내일 나오는데 이항분포 봅시다. 이항분포 진도는 안 나갈 거고 살짝만 보고 다시 앞에 그 문제 좀 봅시다.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확률분포 한 번만 복습합시다. 양분포는 숙제 아니니까 루트 숙제는 없는 거고. 자, 우리 경우의 수 배우고 확률 하면서 확률 안에서 확률도 하고 이항정리도 하고 독립시행의 확률도 하고 막 이것저것 했죠. 그러고 이번에는 확률 분포를 하죠.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구조가 참 좋은 게 경우의 수 일일이 셌다가 한 개 한 개 이렇게 셌다가 그번에는 전체 문에 해서 확률을 구했죠. 확률 분포는 뭐다? 저 확률을 하나씩 찾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지 전부 다 보고 싶다라는 거라고 했죠. 근데 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뉜다? 그 이상. 그렇죠. 확률 변수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크게. 그래서 방금 전에도 확률 변수를 뭘 놓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죠. 확률 변수가 즉 확률 변수 x가 셀 수 있는 녀석이면은 뭐다? 이상 확률 변수라고 부르고 셀 수 없는 녀석이다? 연속 확률 변수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확률 변수 x와 확률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는 확률 함수라고 부르죠. 근데 그 녀석이 이산일 때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고 연속일 때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분포를 조금 보기 좋게 표 또는 그래프로 표현하는데 이산 확률 변수는 주로 표로 표현했고 밀도 함수는 주로 그래프로 표현할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를 그려가지고 어디까지 배웠냐면은 확률 변수가 이렇게 있을 때 방금 전에 했던 거는 이제 평균도 구해보고 분산도 구해보고 표준 편차도 구해봤죠. 평균은 얘네들을 싹 긁으면 됩니까? 분산은 x제곱책 만들어가지고 긁은 다음에 평균 자체 제곱을 빼주면 됐죠. 표준 편차는 구했던 분산을 루트 씌워줬으면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조금 어떤 문제점에 동착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하려다가 안 했던 거 주사위를 몇 번? 600번 던져봅시다. 언제나 600번 던져봅시다. 그러면은 확률 변수 x가 0부터 600을 갖겠죠. 600번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횟수를 그래도 숫자를 좀 예쁘게 하고 싶으면은 홀수가 나오는 횟수라고 합시다.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가 나오는 그래도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좀 낮죠 숫자 6분의 1보다는 그랬을 때 얘를 채워볼 수 있겠죠. 우리가 안 채울 겁니다. 근데 식은 써볼 수 있겠죠. 근데 평균 구하래.
맛이 갔죠? 이거 어떻게 다 언제 다 긁고, 엑셀도 없는데 언제 이거 다 긁어봐, 이거. 다 더하고 있으니까. 맞죠? 분산 구하래. 이거 제곱해가지고 다 긁어야 됩니다. 미친. 너무 많죠? 네. 근데 해야 돼, 실제로. 당장 여러분 학교 학생들 평균만 내도 1000개가 넘어가죠, 별량이. 네. 맞습니까? 실제 사회에서는 무슨 짓까지 해? 대한민국 평균 내죠? 별량이 5천만 개입니다. 너무 심하죠? 이건 엑셀 긁어도 하루 종일이죠. 그래서 무슨 짓을 합니까? 자,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 이 확률 질량 함수가 요 두 개 사이 관계식이 요때 어떤 형태가 됩니까? 그 이항정리.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죠. 네. 맞습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요 확률 질량 함수가 600cx에 2분의 1의 x승 2분의 1의 600 마이너스 x가 되죠. 이거는 확률, 솔수가 나온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이 확률의 형태가 뭐랑 같다? 독립시행의 확률과 똑같죠? 오늘 배운 거. 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전체는 뭐죠? 확률의 이 단원, 이 확률의 분포를 지금 표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독립시행의 확률은 만들고 나니까 뭐랑 비슷하다? 독립시행. 독립시행의 확률은 이항 정리의 일반항하고 형태가 같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률 분포 중에서 확률 변수가 이산확률 변수고 그 확률 질량 함수의 형태가 독립시행의 확률일 때 그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부릅니다. 요런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부르는지 이유를 알겠습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의 형태를 띈 분포라고 해도 됩니다. 이항 정리의 일반항의 형태를 띈 분포라고 해도 되는데 그거를 줄여서 이항 분포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민했겠죠? 독립 분포라고 부를지 이항 분포라고 부를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여기 좀 더 애가 보이죠? 모르겠습니다. 왜 선택을 했는지는. 이렇게 해서도 말은 되죠. 독립 분포라고 해도 이래서 독립 분포라고 불렀었구나. 자, 근데 이항 분포는 표를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겁니다. 언제 이항 분포를 쓸 수 있다? 이산확률 변수이고 만들어 봤는데 이 확률 함수의 형태가 요 형태일 때만 우리가 이항 분포를 쓸 수 있습니다. 이항 분포는 중요한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몇 번 시행하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만 궁금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600이 의미하는 거는 시행 횟수입니다. 2분의 1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확률 변수가 한 번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리고 저 B자는 이항, 바이오에서 떼온 거죠. 숫자 두 개가 바이버시기로 하죠, 보통. 그래서 거기서 떼온 겁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영어는 모르겠습니다. 요렇게 해주면은 평균 구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요거를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을 P라고 부르고 원하지 않는 사건, 즉 1-P를 Q라고 부릅니다, 보통. 그래서 요 식을 다시 쓰면은 NCX에 P의 X승, Q의 N-X승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평균은 요거 두 개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진짜요? 네. 그거에 대한 증명은 여러분들이 요거 접목하면 하세요.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사는 여기다 Q만 곱하면 나옵니다.
너무 좋죠. 표준 편차는 루트 MPQ입니다. 자, 지금 요거 표 그리려고 했으면 한 세월 걸렸겠죠. 긁어서 다 더하려면 한 세월 걸렸겠죠. 평균 얼마입니까? 300. 300입니다. 안 해봐도 압니다. 왜? 이항 분포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평균 300. 분산? 150. 그렇죠. 여기다가 Q 2분의 1만 곱해주면 분산 바로 나옵니다. 표준 편차는 루트 150. 여기 이항 분포입니다. 좋죠. 더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이항 분포에서는. 근데 언제만 쓸 수 있다? 이상함의 변수고. 그렇죠. 이 함수가 독립시행일 때.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옆에서 우리 뭐 할 거냐면 연속 확률 변수하고 쭉 갈 거야.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래프 막 여러 개 그릴 겁니다. 얘도 다양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 밀도 함수가 어떤 E의 지수 형태의 어떤 지수 함수가 될 때 그 특수한 경우를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부를 겁니다. 전부 다 뭡니까? 확률의 분포를 보는 겁니다. 이상 확률 변수 중에서 좀 특징적인 녀석이 이항 분포고, 연속 확률 변수들 중에서 좀 특징이 있는 녀석이 정규 분포입니다. 자, 그럼 정규 분포만 연속 확률 변수는 아니죠. 다른 애들 많습니다. 이상 확률 변수에도 다른 애들 많은데 그 중에 좀 대표적인 애들이 이항 분포입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이 이항 분포 지금 600회 했죠. 네. 6,000회 하고 6만 회 하면은 점점 얘의 그래프의 모양이 얘랑 같아집니다.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시행 횟수가 아주 커지면은 이상 확률 변수도 연속 확률 변수처럼 됩니다. 그거까지 하면은 여러분 확률 분포가 끝납니다. 내일 끝내자. 내일 여기까지 할 겁니다. 과목 예쁘지 않나? 나 너무 멋있던데요. 틀고 가지고 아 이렇게 분포가 거리가 있는데 여기 대표 하나 있고 여기 대표 하나 있는데 결국엔 하나로 합쳐져. 이항 분포는 내일 좀 더 딥하게 들어갑시다. 내일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뭐다? 일반적인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뭐 그려야 된다? 표 그리는 게 거의 메인입니다. 표가 잘 안 그려질 겁니다. 고난도 문제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고난도 문제를 냅니다. 표가 잘 안 그려지게끔. 그래서 표를 열심히 그려주시고, 뭐 평균 구하면은 글 넣어주고, 아까 얘기했던 거 여러 가지 곁다리들 분산 구하고 더 해주고 이런 거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알겠죠? 어떤 걸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다음은 뭐지? 그 다음 단계는 통계 단계는 뭐죠?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국가 단위로 가는 겁니다. 별량이 몇 개? 5천만 개일 때 어떻게 할 거냐? 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한 2주 뒤에 합시다. 2주 뒤에 들어가겠죠. 책을 여기까지 다 풀었나? 146쪽까지 책을 풀진 않았죠? 내일 책만 풀어오세요. 네. 내일 저녁 시간까지 146쪽까지만 풀어옵시다, 여러분.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밑에 유제도 다 열심히 풀어보고 확인 체크도 풀어보세요. 그리고 질문할 것도 잘 체크해가지고 내일 질문 받고 끝내고 이항 분포까지는 끝내봅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확률 변수는 오늘 내일은 끝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